자, 그럼 이제 대표님들 생각할 거예요. 그래, 너 프로그램 잘한다며. 난 너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요 얘기를 듣고 싶으시죠? 반자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랑 대량運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랑 사실은 이거는 프로그램 회사 대표님들이랑 자주 만나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면 이제 그분들은 이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 반자동이냐? 왜 대량이냐? 프로그램이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반자동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도망고 대표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구분한 거거든요. 그럼 이 구분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뭐 실익이 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구분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가공의 대상이 하나이냐 다수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바꾸면요, 그건 반자동이라서 저희는 구분해요. 하나씩 가공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하나를 놔둬놓고 그 상품을 보고 상품명 바꾸고, 카테고리 바꾸고, 이렇게 싹 다 바꾸는 거, 한 개씩 바꿔나가. 하나 바꾸고 또 하나 바꾸고 하는 게 반자동이고요. 얘는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건의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필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품 자체를 한 500개씩, 1000개씩 옮겨놓고요. 요걸 특정한 규칙에 맞춰서 바꿔요. 규칙을 세워서 바꿔요. 그럼 이건 규칙을 세워서 바꾸는 거고 얘는 하나 단위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라면 대표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해야겠죠. 제가 만약에 대표님들이면 이제 수동에서 난 탈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 이제 그만하고 싶어. 너처럼 나도 프로그램 한번 써보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난 브랜드를 할 것인지 비브랜드를 할 것인지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자, 비브랜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씩 다 바꿔야 돼요. 그럼 뭐가 맞겠어요? 맞아요. 내가 비브랜드라면 반자동을 해야 돼요. 난 비브랜드 상품을 할 거다. 그럼 반자동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떠올라져야 돼요. 이게 논리적 귀결이라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나 비브랜드 할 건데 대량을 한다.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분은 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이해를 다들 잘 못하거든요. 엄청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신기하게 이걸 여기로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럼 비브랜드 상품은 왜 반자동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상품명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상품명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단어 자체가 쓸 게 없어가지고. 그럼 반자동을 했다 치자. 반자동을 쓰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은가? 너 분명히 대량등록 도망고 강사니까 도망고 추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든 기한을 보세요. 그 회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1, 2년 됐다?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밑에 거랑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기 때문이에요. 도망고를 쓰면서 저는 도망고 프로그램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나만의 프로그램을 쓰고 싶었어요. 이거에 아쉬운 점이 있고 답답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돈도 들이고 시간도 쓰리고 사람도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컨셉만 정하고 정확하게 내가 명령 지시만 하면은 개발자 잘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요.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오래된 것들을 쓰면은 오류가 적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업력이 오래된 거 써라. 네, 그럼 뭐 몇 개 안 나오거든요. 사실 5년 이상 된 프로그램 찾으면요, 도망고나 코스모스나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도망고는 업력이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자동에서는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일단 구분을 한다고 생각해요. UI라고 하죠, UI.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쓰는 그 말이 좀 어려운 걸 나와서 죄송해요. 보통 이제 보면은 프로그램 쓰신 분들, 써보신 분 뒤에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 안 써보셨죠? 윈들리 써보신 분도 없나요? 윈들리 교육 과정인데 안 쓰셨어요? 보통 이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는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텝식이 있어요. 스텝식.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단계마다 그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가공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걸 다 가공해야 비로소 한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스텝식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거의 이런 형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록식이 있어요. 목록식. 상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냥 나와 있고 여기 사진 붙어 있고 여기 상품명 있고 이렇게 다다다다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막 페이지에 막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 UI가 있는데 저는 이 UI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대표님도 알죠? 우리 프로그램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양 많이 올리려고 쓰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보여 있으면은 보다가 그냥 상세 페이지에 대표 이미지를 보고 이거 쓸만하면 안 고치는 거거든요. 대표 상품명 바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넘겨야 돼요. 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끼리는 반자동 하면요, 하루에 몇 개 올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50개, 100개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그 계획을 세우거든요. 엑셀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대표님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만약에 대표님들이면 아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동을 하더라도 소싱과 가공의 작업을 분리하세요. 어떤 상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작업을 미리 엑셀로 리스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소싱에 쓰는 그 뇌랑요 가공에 쓰는 뇌는 완전히 달라요. 소싱을 하나 한 다음에 다시 가공을 하고 이거 다 넘어가서 하나 올리고 나서 다시 또 이 작업을 하면요 현저히 힘들어져요. 근데 소싱을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어떤 걸 팔지라는 거에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한 50개 걸러내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에 대한 작업을 상품명, 제일 중요한 상품명을 했잖아요. 상품명 정도 하고 상품명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만 고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분업화시키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록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록식을 보셔야 되고 업력이 좀 오래된 걸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송되는 마켓이 많아야 돼요. 전송되는 마켓이 많아야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반자동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뭐 목록식이고 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전송되는 마켓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밖에 없어. 그럼 그거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마켓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켓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마켓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비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죠?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등록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럼 대표님들 대량 등록은 그럼 뭐예요? 자연스럽게 보이죠?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브랜드 상품이에요. 네, 맞아요. 브랜드 상품이에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소양이 좀 있으셔야 돼요. 브랜드에 대한 소양이 좀 있으셔야 되고, 그럼 브랜드 상품이면 국내 걸 내가 다룬다 생각하면 무슨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되겠어요? 사진을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벽이에요. 그래서 국내 걸 대량 등록하면 사진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대량이 대량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대량이 대량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라서. 그럼 뭘 하면 대량처럼 쓸 수 있는데? 해외 구매 등을 하셔야 돼요. 해외에 있는 상품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동할 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브랜드랑 비브랜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대표님들 국내만 했죠. 국내밖에 안 해봤잖아요. 해외로 하는 순간 수동에 대해서 또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쵸? 대표님들 왜 해외는 왜 안 하세요? 대표님들은 이미 가공에 대해서는 다 배우셨거든요. 해외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안 하시죠? 잘 모르죠? 뭐가 제일 궁금해요? 해외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까지 오게 할 수가 없죠. 오래 걸리는 부분. 오래 걸리는 건 제가 우리 배송기간 설정하면 되잖아요. 반품 문제가 있다. 반품비를 비싸게 받는 방법도 있죠. 배대지를 안 써보셨죠? 그것도 큰 거죠. 맞죠? 배대지를 안 써보죠. 배대지 쓰는 거를 다들 좀 두려워해서 해외 구매를 잘 안 하시거든요.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해외를 하는 순간 또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예, 국내 하면은 도매 사이트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표님들은 브랜드를 하는 순간 다양한 어쨌든 백화점 몰이나 이런 거 쓸 수는 있지만 한계가 뭐죠? 사진을 못 쓰는 거지만 해외 거는 해외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 브랜드 상품의 경우에는 사진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쓸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영국에 있는 영국의 스톡홀m 트렌트 지방에 있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판매업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올렸어요. 그 사진을 내가 갖다 썼어요. 그럼 그 판매업자가 내 G마켓에 국내에 한국에 있는 G마켓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진을 여기서 쓰고 있네 하면서 보고 화가 나가지고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확률이 낮죠. 그리고 그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진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경우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특정 브랜드가 이제 국내에 만약에 총판을 두고 이 총판이 그 사진에 대한 이미지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내려줘야 돼요. 예, 그거는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긁고 와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제 수강생 중에는 없어요. 제 수강생이 1000명이 넘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에 있는 이미지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들 수동을 하시면서 해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은 배대지를 쓰는 건데요. 배대지 쓰는 방법은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설명드릴 또 20분이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배대지 쓰는 법 찾아보면 나와요.